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대의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수십 대 1의 경쟁률이 벌어지고 그런가 하면은 몇몇 지역에서는 분양권에 거액의 웃돈이부터 거래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시장에는 대출 규제를 통해서 규제하는 반면에 분양시장에는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전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부동산 시장에 큰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경제매거진에서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 수도권 분양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르고 실속 있는 뉴스, 더 센 뉴스 시작합니다. 신규 분양시장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렇지만 분양시장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 기존 아파트는 너무 안 팔리면서 분양 아파트만 새롭게 인기를 끌다 보니 이러다 불균형이 심해지겠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서울경제신문 윤홍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여러 가지 재개발 지역도 그렇고 서울을 비롯해서 청라 지역까지 아주 뜨겁다 들었습니다. 일단 뜨거운 청약 열기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의 열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놀라울 정도로 잘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신규 분양시장에 각종 세대 혜택을 주는 데다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잇따라 웃돈이 붙으면서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3.3제곱미터당 2,500만 원 수준의 고분양가로 분양된 동작구 본동의 레미안 트윈파크 같은 경우는 청약 경쟁률이 최고 48대 1을 기록했습니다. 네.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가 이처럼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은 아무래도 즉시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웃돈을 노린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요. 재개발 지역에서 올해 분양된 물량들은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계약 후 전매가 자유롭기 때문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려나갔습니다. 통상 당첨이 돼서 계약금만 내면 수천만 원의 웃돈을 챙길 수 있다고 하니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도 대거 몰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현재 기존 아파트 시장은 DTI 규제 때문에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분양시장은 양도세 감면이나 저렴한 분양가, 또 좋은 금융 조건 등 인기를 끌만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 수요자들은 분양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3.3제곱미터당 2,500만 원이다. 이러면 100제곱미터 한 30평 정도 되는 게 몇 억 간다는 얘기인데 7, 8억 정도라는 얘기죠. 이 강남도 아닌데 이렇게 비싼 아파트가 매매돼도 괜찮을까 이런 목소리도 좀 있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상 서울에서 분양하는 물량은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물량인데요.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경우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나는 구조로 재개발과 재건축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 시점이 되면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가를 높여받으려고 하는데요. 올해 초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만 해도 분양이 아예 안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분양가가 조금 저렴하게 나왔지만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조합원들의 분양가 상승 요구가 매우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해도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우리도 좀 올려받아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건데요. 이 때문에 한동안은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돼서 서울의 새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상승할 전망입니다. 네,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건설사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도 시기를 놓치고 싶지 않을 텐데 서둘러 남은 물량들 내놓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승의 덕을 보려는 건 물론이고 양도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내년 2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 시기 안에 분양 물량을 털어버리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내년 2월 11일까지 수요자가 계약을 하게끔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11월까지는 분양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이 때문에 실제로 올 하반기 들어서 특히 이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지역에 분양 물량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는 2007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득하고 나서 지금 이제 분양 단계에 온 아파트들이 대거 분양이 몰리면서 전반적인 이런 그 공급 물량의 그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 거래시장 아니겠습니까? 대출 규제에 여러 가지 묶여 있다 보니까 가격차가 상당히 벌어질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새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는 가격이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된다면 이 굉장히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격차가 실제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벌어지고 있는지 좀 짚어보죠. 네, 맞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같은 주택형의 가격 차이가 웬만한 소형 아파트 한 채 값인 3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작구 본동의 레미안 트윈파크의 경우는 벌써 분양권 웃돈 호가가 1억 원까지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이 아파트 전용 114제곱미터의 분양가는 약 9억 원, 분양가와 웃돈을 합하면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됩니다. 하지만 인근의 입주 5년 이상 아파트들은 대부분 6억 원에서 8억 원 수준의 시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바로 옆에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3억 원이 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네, 사실상 뭐 새로 지어졌다는 장점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바로 근처에 있는 게 2, 3억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초까지 미분양을 계속 보이던 건설사들의 분양이 잘 되는 것은 경제가 살아났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양가가 너무 치솟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같은 가격 격차가 앞으로 집값 불안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 시장이 만약에 내년에 활기를 띨 경우 고분양가를 따라서 서울 집값이 일제히 올라가는 집값 불안 현상이 재현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외부 요인 등으로 시장이 완전히 침체될 경우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밑으로까지 추락하면서 계약자나 당첨자들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로 제시한 것이 물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네. 아파트 분양가가 정상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널뛰기를 하는 것은 시장의 불안 요소가 될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통일이 좀 이루어져서 아래 위쪽으로 올라갈 때마다 예상되는 부작용들이 있다. 이거 떨어진다 생각하게 되면 지금 분양받으실 분들 참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서울은 그렇다 치고 이 인천 청라 지역 쪽은 또 어떻습니까? 네, 청라지구도 올해 10월 동시분양에서 최고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수도권 분양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당시 여러 건설사가 총 2,500여 가구를 분양했는데 8천여 명의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역시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데다 양도세 감면, 1년 후 전매 가능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청라지구 역시 서울과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웃돈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청라지구 호수공원 조망권이 확보되는 지역은 최대 1억 원에 가까운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분양권 웃돈이 형성된 단지가 청라 SK뷰인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매물이 웃돈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웬만한 서울 지역 아파트보다도 웃돈이 더 높은 편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뭐 청라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하고 그리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청라지구는 앞으로 어떤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청라지구도 물론 분양이 잘 되기는 하지만 새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분양 열기를 타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아직 생활 환경 등이 검증이 안 된 택지인 만큼 미래를 섣불리 장담하기는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청라지구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전매 제한이 풀리는데요. 이 전매 제한이 풀리면 분양권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물이 많아지면 당연히 분양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고 예. 살 사람이 없으면 급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한꺼번에 추락할 가능성까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기만 보고 섣불리 진입하기에는 위험 요소는 여전히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평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 혹은 신규 택지 아파트를 할 경우는 이것저것 꼼꼼하게 살펴봐야지 그냥 묻지마 투자, 묻지마 분양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는 분명 새 아파트라는 매력이 있고 가격도 분양가 밑으로는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통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해에도 경험했듯이 경제 위기란 것은 한순간에 닥칠 수도 있고 최근 상승을 거듭하던 주가도 다시 추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국지적인 분양 열기와 가격 상승이 이뤄지는 양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청약시장에서는 서울이나 청라처럼 기존의 인기 지역과는 달리 청라 바로 근처에 있는 영종,
지방의 경우는 무더기 미분양 사태가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분양을 마친 인천 영총 하늘도시의 경우 청라지구와 불과 30여 분밖에 거리가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미분양과 당첨자 이탈로 텅 빈 유령 도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수요자들이 등을 돌린 데다가 변변한 기반 시설조차 없는 횡한 입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양극화되어 있을 때는 분양이든 매매든 섣불리 진입했다가는 낭패를 볼 가능성도 높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분양가로 분양이 되는 새 아파트나 아니면 웃돈이 너무 많이 붙은 분양권은 일단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청약 경쟁률만 믿지 말고 전체적인 주변 시세 수준을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수요자들이 청약할 경우에 자칫 나중에 입주 후에 그 가격 형성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좀 우려될 만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조건 분위기에 편승해서 청약하시기보다는 주변의 가격 동향이라든가 수급 상황 등을 꼼꼼히 살피셔서 청약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뭐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12월이면 청약 비수기 아니겠습니까? 이 왠지 모를 조급함 때문에 서둘다 보면 하지 않아도 될 실수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천천히 꼼꼼히 챙겨가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투자하시고 분양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약 40만 명의 인구와 넓은 개발 가용 면적을 갖춘 중대형 도시 경기도 화성. 이곳 향남택지개발지구 내에 선보이는 신형 향남주의 리차 아파트가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형 향남주의 리차는 이미 입주를 마친 향남 1지구 만여 가구 중 마지막 공급 물량으로 중심 상업지구와 인접해 있어 생활이 편리합니다. 또한 종합경기타운, 테마공원, 체육공원 등 풍부한 녹지로 쾌적한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어 웰빙 신도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바라나이시까지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서수원, 평택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 여건이 개선돼 이동이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주변엔 향남제약단지와 기아차 공장, 현대차 기술연구소도 인접해 있는데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혜지역으로 배후 수요 여건이 양호합니다. 지하 1층, 지상 20층, 8개 동 규모로 총 514가구가 공급되는 신형 향남지회 리차 아파트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단일 편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급합장 인수를 통해 재분양하는 향남지회 리차는 현재 75% 공사가 진행돼 내년 4월 입주가 가능하고요. 기존 아파트를 인수해 재분양하는 만큼 상품 업그레이드 및 단지 조경, 입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차별화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700만 원대 초반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60%는 무이자가 적용되며 DTI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고 5년간 양도세가 100% 면제되는 신형 향남주의 리차 아파트. 지금 분양 중입니다. 주식, 펀드, 저축 등 남들도 다 하는 재테크는 이제 가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신개념 재테크.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는 분양 재테크 속으로 들어가보자. 특별한 분양이 있다 해서 찾아간 곳. 그런데 마치 동물원을 찾은 듯한 풍경. 이곳의 정체가 궁금하다. 여기 고양이 재테크라고 들어보셨어요? 고양이 낳아서 분양하는 곳이에요. 최근 들어 애완동물로 인기 상승 중인 고양이. 덕분에 분양을 원하는 손길이 끊이지 않는다. 좁은 공간에서도 키울 수 있고 강아지보다 시끄럽지 않고요. 손이 많이 덜 가고요. 또 고양이는 매니아층이 그래서 많은 선호를 하고 있어요. 몇 년 전 애견샵을 운영하던 중 앞으로 고양이 시장이 밝아질 것을 전망한 사장님. 일찌감치 고양이와 인연을 맺게 됐는데 만약에 200만 원짜리 고양이를 사면요. 1년이 지나면 500%가 생기고요.
2년이 지나면 1000%의 그 수익률이 생겨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발정기에 맞춰 종자교배를 시켜주는 게 일단 중요하고 고양이 그 키우는 데 대한 그런 위생관념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되고 품종에 대해서 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분양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멋진 작품 사진은 필수. 동물을 좋아한다면 키우는 재미에 수익까지 쏠쏠한 고양이 재테크. 그렇다면 최고 몸값의 주인공은? 이 고양이는요, 요즘 인기 있는 품종이고요. 기가 접힌 게 특징이라서 굉장히 요즘 선호를 많이 해요. 그리고 가격은 300만 원대 정도 해요. 예, 요거는 젖먹는 낙이고요. 예. 사진상으로 보시는 것보다가 직접 오셔서 보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아마 보시면 더 이쁘고요. 예, 어서오세요. 아까 전화했는데 인터넷을 통해 점 찍어둔 게 있다면 마지막 결정은 직접 눈으로 선택. 친구들이 고양이가 손도 안 가고 키우기 쉽다고 그래서 솔직히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많이 키워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손도 안 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편하게 키우고 싶고 또 집에 가면 반겨줄 애는 필요하고 그래서 인터넷을 봤는데 너무 예쁘고 그래서 직접 찾아와서 분양하게 됐어요. 하시고요. 틈새 시장을 노린 이색 재테크 고양이 분양. 즐거운 나만의 재테크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네, 저도 이 고양이 분양에 가서 잘 크고 건강하게 잘 키워서 새끼 낳고 하면요, 고양이 분양 쪽으로 재테크 한번 해보고 싶어요. 두 번째로 도전해볼 만한 이색 재테크. 그런데 여기저기 삼엄한 철통 경비. 도대체 어떤 보물이 숨어 있는지 궁금한데. 예, 여기는 난을 키우고 분양하는 곳입니다. 아니라면 난초? 그런데 CCTV까지 설치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가요? 여기는 고가품의 난초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안이 또 경비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 보안 요원도 몇 명씩 배치하고 있고요. CCTV 등 또 각종 이렇게 우리의 큰 명견을 갖다가 배치해서 도둑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실내는 마치 난초 아파트처럼 칸칸이 분리된 공간. 이 한 칸 한 칸은 주인이 다른 공간이에요. 각자 따로 오셔가지고 관리도 하시고 또 배양도 하시고 해서 그 잘 배양되면은 또 위탁 판매도 하시고 이러시려고 이렇게 주인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퇴근 후면 이곳을 하나둘 찾는 난초 주인들. 정성스레 난을 보살피는 손놀림이 지극정성이다. 이 난은 이름이 이미 명명된 겁니다. 삼홍이라고. 서반에 홍화가 피는데 촉당 평균 한 250 정도 나갑니다. 가격이. 이게 두 촉이면 500이거든요. 이 작은 거 하나가 500만 원이라니 웬만한 명품 부럽지 않겠죠? 나는 사실상 재테크 중에서 오히려 이 주식 투자보다도 안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명품 이름이 있는 난을 투자를 하면은 리스크 뭐 난이 세 촉을 샀는데 한 촉이 죽으면은 나머지 두 촉은 한 촉씩 올라오면은 실질적으로 연 20, 30%, 30, 40%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다 죽을 수도 있는데 다 죽으면 이제 완전히 리스크가 뭐 100만 원 죽은 게 100만 원 죽은 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완전히 이제 뭐 손해를 보는 거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오히려 난 투자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수익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저렴한 난부터 고가인 난까지 다양하다. 이 난초는 우리나라에서도 명품으로 속하는 것으로서 아가씨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난초예요. 이 난초는 지금 호가하는 가격은 뭐 보통 서민들의 집안 채값을 능가하는 난초로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리고 또 소장하고 싶어하는 난초의 하나이죠. 그래서 이게 작이 많지 않고 촉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원해도 우리가 줄 수 없는 난초입니다. 이런 난초고요. 또 이런 여배품은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죠. 가령 10만 원서부터
몇 천만 원을 호가하는 난초가 있는데 이런 난초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난초로서 한 100여만 원대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경하고 일명 난테크라 입소문 나면서 손님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는데 난초가 앞으로 재테크도 좋고 취미하는데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한번 분양을 받아서 한번 난초를 한번 해볼까 해서 체험하러 왔습니다. 취미생활로 시작하기에도 좋고 잘 키워 이렇게 분양 나가는 날에는 목돈도 만질 수 있는 난테크. 나중에 이게 잘 배양을 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재테크 수단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 앞으로 잘 좀 관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분 좋고요. 이제 잘 키워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재테크니까 잘 키워서 팔아야죠. 좋은 데도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더 특별한 재테크를 찾아 강원도 원주로 달려갔다. 네, 저희 분양하러 왔어요. 예, 분양 좀 받아보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주로 가족 단위 손님들이 찾는 이곳에 과연 어떤 분양이 있을까? 그때 반갑게 달려나온 이건 양 아닌가요? 목에 한 가씩 매단 목줄이 보이는데 잘한다. 위탁 받으신 분들, 고객들 양 이름인데요. 분양 받으실 때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명찰을 저희가 달아줍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한 300명 정도가 이렇게 저희 사냥을 분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꽃이나 좀 천천히 먹어. 얘네들이 이제 너무 많이 큰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왔는데. 이게 저희 사냥이에요. 이쁘죠? 이게 바로 이미 300여 명의 고객들이 인정했다는 사냥 분양.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도시민들이 요즘에는 자연이나 이렇게 동물들 접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사냥 분양을 받게 되시면 자연도 접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동물들과 이렇게 교감을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서상의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만들었고요. 네, 수익은 고객님께서 3년 동안에 한 마리당 180만 원의 분양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180만 원 원금에서 연 6% 정도 수익금을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원금 보장은 물론 3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획기적인 분양 재테크 사냥 분양. 너무 예쁘다. 우리 친구들이 이름을 지어주면 돼요. 이름을 뭘로 지어줄까? 다영이. 명찰을 양들한테 사냥류, TV 등 부산물로 돌아오는 수익에 운 좋으면 또 다른 흥세의 기쁨도 맛볼 수 있다는데. 출산 장려금이라고 해서 분양 받으신 사냥이 나중에 다 커서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출산 장려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투자 금액의 연 3% 정도를 저희가 다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상품의 고객이라면 사냥류 짜기, 치즈 만들기 등 낙농 체험도 즐길 수 있어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배움터. 그리고 또 하나의 혜택. 자연 속에 하룻밤 묵고 싶다면 이곳 목장 펜션 5박 6일 이용권도 무료. 예쁘다. 사냥젓도 잡고 새끼 양한테 먹이도 잡아서 재밌었어요. 분양 받아보니까 너무 좋았고요. 벌써 마음에는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애들이랑 같이 와서 양 크는 거 보니까 좋고요. 다음 달에 와서 또 한번 봐야 되겠어요. 돈도 벌고 자연의 소중함도 배우는 유기농 사냥 분양, 가족 재테크로 적극 추천합니다. 사냥 분양 최고예요. 틈새 시장을 노린 이색 재테크 분양. 키우는 재미에 짭짤한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으니 이보다 즐거운 재테크가 또 어디 있으랴. 생각을 바꾸는 아이디어 재테크. 이번 기회에 새로운 취미를 찾고 싶다면 분양 재테크에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무턱대고 투자했다가 손해볼 수 있는 재개발, 뉴타운 투자의 함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요,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투자 포인트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리얼 PSS의
박병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다세대 다가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청자분들 상당수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차이부터 한번 짚고 시작할까요? 다가구 주택은요, 건축법상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가구별로 이 구분 등기가 불가능해서요, 몇 가구가 살든지 간에 전체 통틀어서 소유권이 하나만 존재한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하고, 그래서 세대별로 소유권이 각각 다 존재한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하시면은 빌라를 떠올리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세대는 연립으로 돼 있고 다가구는 그냥 겉으로 보게 된 단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왜 선택해야 될 때 꼭 이렇습니다. 그 투자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가는 빌라를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 투자금이 조금 들어가도 땅이 큰 단독을 사는 게 좋을까? 또 다세대 다가구 어떤 게 좋을까? 이런 거 여러 가지 꼼꼼하게 살펴보거든요. 어떤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물건들이 바로 이 빌라입니다. 왜냐면은 전세를 안고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가장 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빌라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또 다양한 물건을 이제 접하시다 보면은 혼동이 오세요. 빌라를 살까 아니면은 투자 금액은 내가 조금 더 투입시키더라도 땅이 보다 큰 단독을 살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정을 쉽게 못 내리십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분들이 결정을 내릴 만한 어떠한 척도나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두 가지 원칙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보시는 바대로 이제 형평성의 원칙입니다. 형평성의 원칙. 네, 이 원칙은 이론과는 상관이 없고요. 지극히 실무적인 그런 원칙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재개발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추진 단계가 이제 진행되다 보면은 감정평가하는 시점이 와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근데 그 감정평가 시점에서 형평성이란 말을 논하자면은, 형평성이란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한테 공평한 부분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 감정평가 시점에서의 형평성은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다수의 만족, 바꿔 말하면은 소수들의 만족은 무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팁을 잡으시겠다면은 구역에서, 재개발 구역에서 분포가 많은 물건들, 그 물건들이 평가 시점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단독을 살까 아니면 빌라를 살까 고민하실 때는 먼저 이렇게 좀 분포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경기도에 있는 모 재개발 구역의 실제 사례인데요. 자, 보시면은 사진에 보이시는 이 지금 빌라가 한 동 보이실 겁니다. 보시는 바대로 이 재개발 구역에는요, 전체 물건들 중에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이 물건 하나밖에 없어요. 빌라가 단 한 동이란 말입니다. 즉, 이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은 단독주택이고 다가구 주택이고 땅이 다들 커서 투자 금액이 높다라는 것이죠. 물건이 무겁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물건은 유일하게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런 이유로 지금 보시는 바대로 대지지분 시세가요, 2007년 10월 1,800만 원에서 2009년 10월 현재 한 3천만 원 선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물건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그 재개발 구역에 있는 단독과 다 같이 올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다른 물건들은 많이 못 갔습니다, 시세가. 근데 이 물건만 유일하게 소액 투자할 수 있다는 메리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관심을 갖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짚어드릴 부분은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물건과 가치 있는 물건과는 다른 의미고요. 지금 보시는 이러한 물건들은요,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물건으로 접근하시고요.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다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평가 시점에는 이 물건은 반드시 다수파에는 속할 수 없어요. 절대적인 소수기 때문에요, 평가가 만약에 잘못 나오더라도 어떤 해결 방안에서 굉장히 어렵겠다,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이한 물건 하나가 있어서 사람들이 몰려서 지금 가격은 당장 좀 올라가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손바꿈 때문이다. 이러니까 이럴 때 기억해야 되는 게 주변 전체를 넓게 봐서 형평성의 원칙, 불리하지 않는가, 다수파에 속하는가 정리해라. 첫 번째 원칙 잘 들었고요. 또 다른 원칙은 어떤 겁니까? 자,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 초기에는요, 연립과 다세대의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면은 이 단독과 다가구에 우리가 포인트 맞추는 시점이 온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재개발 시세 변동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기본 계획 수립 시점을 보세요, 한번. 자, 시세가요.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죠. 네. 그리고 사업 진행이 될수록 이제 그 완만하게 이제 흘러가는데요. 이 재개발 시세 변동 그래프에 대해서는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는요, 사업 단계가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그 시세가 계단식으로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기본계획 수립, 여러분 보시는 이 기본계획 수립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 발표 시점이고요. 네. 정확한 우리 정식 명칭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에요. 이 재개발 발표 시점에 이렇게 큰 지분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요. 발표 시점에는 무조건적으로 빌라, 즉 다세대 주택의 포인트를 맞추는 게 옳겠고요.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시세 폭등은 이제 선반영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네. 시세가 재미없고 이제 진부하게 가는 거예요. 지루하게. 예. 하지만 이 다가구 주택과 단독 주택을 보시면은요. 오히려 기본계획 이후에는 빌라보다 더욱더 큰 시세 상승이 나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빌라를 투자할 거야, 나는 단독을 투자할 거야 하시기 전에 그 해당 재개발 구역의 사업 단계가 어느 정도 시점까지 와 있는가,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독 다가구냐, 연립 다세대냐, 이게 올라가는 폭은 비슷하지만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잘 보고 투자를 결정을 해야겠다는 네네, 말씀 맞습니다. 정확하게 와서 닿는데, 그럼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 네네. 재개발 구역 내에서 반지하 주택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 예. 이게 투자 대상으로 어떻습니까?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꺼리시는 부분이 많아요. 네. 하지만 반대로 반지하만을 투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으로서는 지상층보다 반지하가 투자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네. 사실 투자라는 게 절대 금액으로 버는 것보다 퍼센트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지하에서 투자할 때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지상층 대비해서 적게는 한 60% 정도 시세가 형성되고요. 또 많게는 한 90% 정도 시세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대로 한번 이 법칙명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바로 반지하 6090 투자 법칙이에요.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법칙인데요. 지상층 대비 지하층 시세가 한 60% 선에서는 이거는 매수 신호다. 네. 그리고 지상층 대비 이 지하층의 시세가 90% 선에 육박하는 시점에서는 매도 신호다. 그래서 이 법칙의 장점은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짚어낼 수 있다. 그런 포인트가 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제 사례를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그 잘 알고 계시는 이게 지금 그 성수동의 사례예요. 예. 보시면 2006년도 2분기 경에는 지상층 대비 이렇게 지하층 시세가 한 70% 정도 선에 형성되어 있었고요. 예. 시세가 지상층이 올라가면서 이제 지하층도 함께 올라가서요. 2007년 4분기 경에는 약 한 지상층 대비 지하층이 95% 선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요. 꼭지에 찰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고요. 예. 90% 선에 육박하면 이제 매도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상층 대비 이 지하층 시세의 분포가 지역적으로 차별화가 굉장히 커요. 네. 어떤 지역은 심지어 지상층 대비 지하층 시세가 50% 선에 육박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 다니시면서 여러분들 물건을 조사하실 때 야, 지하층은 투자하기 좀 그렇다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낡은 주택도 투자하시는 거니까 지하층 시세 꼭 체크하시고 한번 알아보실 필요는 있겠다. 무조건 여러분들 포트에서 빼실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지하에만 반지하에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이 비율 투자로 봤었을 때 50에서 뭐 이 정도 퍼센트 되는 게 있다면 60에서 98년 6090 법칙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인상의
70%를 차지한다는 헤어스타일. 그만큼 패션의 완성에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헤어다. 유행에 민감하고 개성 없인 살아남을 수 없는 이 분야에 독보적인 위치로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이 있다. 박준 뷰티랩. 머리만 손질하는 단순한 미용실이 아닌 피부관리, 메이크업, 의상 코디까지 국내 최초로 고안된 종합 미용타운. 그것은 미용업계의 신선한 충격이었다. 14살 나이로 당시 금남의 영역에 발을 내디딘 박준 대표. 지금은 국내외 130여 개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CEO이며 대학 교수로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가위를 들고 아름다움을 고민하는 남자. 세계 시장을 주름잡을 최고의 프랜차이즈를 꿈꾼다는 박준 뷰티랩의 박준 대표를 펄스클래스에서 만나보자. 헤어 디자이너 하게 된 동기는 저는 뭐 특별하게 동기가 부여된 게 없는데요. 우연찮게 미용실 앞을 지나다가 남자가 이런 걸 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순간적인 생각으로 미용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일단 저는 뭐 선천적으로 아니라 순간적으로 발동을 해서 미용을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시작할 때는 뭐 남자 미용사 있다는 걸 보지도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 남자가 없어서 아주 그런 그 적응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남자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랬고, 또 남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여금 내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안 돼 있어서 그 시선이라든가 주위의 얘기라든가 이런 것 등을 처리하기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뭐 한번 무턱대고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뭔가 하긴 해야 되겠고, 사람들은 인식을 좋게 보지는 않고 이런 것들을 바꿔놓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람들이 그런 표현할 때 저는 오히려 마음속에 그러면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오기발동, 그리고 반드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 더 마음속에는 더 크게 그 어떤 굳은 의지 같은 게 생기면서 사람들의 적응하는 과정을 겪었지요. 미용을 시작한 지 좀 이제 몇 년째 되니까 사람들이 이색 직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잡지, 이 주간지 이런 데에 이제 그 가십거리 같은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80년도에 그 세계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국내 대회에서 제가 이제 그 준우승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협조를 받아서 세계 대회에 나갈 때에 남성이 그 외국을 나간 케이스가 없었어요, 미용인이. 그래서 제가 그 보사부 추천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웠죠. 미용사 자격증을 주는데 그 남자가 나간 기록이 없다는 것 때문에 추천서를 못 해줘서 외국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웠죠. 맨 처음에 나가는 사례를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일단 우여곡절 속에 그 여권이 나와서 뉴욕에서 세계 대회에서 입상을 하면서부터 이색 직업에서 이제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현지에 있는 한인 신문이나 이런 잡지에서 굉장히 취재를 했고요. 그리고 세계 대회에서 입상하고 돌아오니까 한국에서도 굉장히 관심들을 좀 많이 갖게 되고, 저는 세계 대회를 나가서부터 미용이라는 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예술가다. 그 세계에서 유명한 미용인들이 모여서 이 컨테스트도 하고 쇼도 하고 박람회 같은 트렌드 발표도 하고 했을 때 이건 정말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예술의 세계라는 걸 느껴서 이건 정말 나의 꿈이고 희망이다라는 것을 뉴욕에서 느끼고, 그 이후로 국제적인 마인드를 심기 시작을 했지요. 지금 미용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미용실을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뭐 크게 여유 없게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또 그 전에 있던 곳에서는 또 따가운 시선도 많이 있었고, 우여곡절 속에 오픈해서 이제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미용실 오픈하면서부터 이제 그 남이 안 하는 일, 남이 안 했던 방법,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막 그 활용을 했었는데, 82년도에 미용실에 박준 미용타운이라는 그 미용실을 오픈해서 맨 처음에 나를 알리는 작업을
사람을 거꾸로 매달려서 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 한번 나가고 신문에 나가고 해서 사람들이 사람을 거꾸로 매달려서 커트를 한대더라 이런 걸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 미용인이 특별하게 정말 헤어 디자이너라는 그동안의 미용사에서 디자이너라는 칭호를 이제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이라는 한 요소로 우리 미용계의 어떤 상황을 좀 변화시키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매스컴 관련된 일들을 뭐 유니섹스 헤어스타일이라든가 뿌리 파마라든가 제가 이제 외국에서 봤던 것들을 재빠르게 활성화시켜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스컴을 많이 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마다 제가 이제 많이 나가게 되었고, 80년대 초중반에는 여러 아이디어를 통해서 방송 신문 잡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때는 정말 연예인 비슷하게 생활할 정도로 많이 활동을 했죠. 제가 90년도, 89년도에 이제 강남에 작은 건물 하나 지으면서 이제 종합미용 타운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발전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가 그 드레스실, 메이크업실, 그리고 패션 전반적인 한 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을 한번 만들어서 경영을 해봤는데, 역시 거기에서도 강남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새로운 아이템이 없어서 거기는 주부들이 많고 아파트들이 많이 생길 때였기 때문에 어린이 전용 미용실을 또 하나 더 만들었어요. 어린이들이 와서 만화도 보고 또 뭐 애들 장난감을 많이 갖다 놓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놀게 해놓고 엄마는 편안하게 머리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서 아이들도 머리 깎을 때 많이 울고 그러는데 그런 그 시스템을 해놓으니까 재미가 있어서 아이들이 그 미용실을 가야 된다라고 홍보해 줄 정도로 굉장히 또 좋은 반응을 얻게도 됐고요. 그래서 강남에 넘어와서 아주 활성화되기 전에 그 명동시대에서 강남으로 가장 먼저 넘어와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굉장히 많은 고객을 활성화시켰어요. 그러다가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한 2,700만 원 들여서 한 대를 놓아서 사람들을 이 컴퓨터에 의해서 헤어스타일을 한번 먼저 해보는 이런 케이스를 만들었는데, 이거 역시도 모든 것들은 새롭게 아이디어만 하면은 방송이나 이런 신문 잡지에서 저를 알려주고 PR해주는 역할을 해서 굉장히 그때마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고 경영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그런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프랜차이즈를 하게 된 계기도 우루과이 라운드 오픈이 되면서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가 몰려온다라는 이런 매스컴을 많이 접하면서 미용만큼 우리가 지켜야 되겠구나. 우리의 손기술은 세계적이고 미용만큼은 저희들이 지키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95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꽤 오래됐지만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과 우리가 트렌드와 모든 걸 발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축적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박준뷰티랩이라는 이름도 글로벌하게 바뀌면서 우리가 이름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곳, 그래서 교육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것들이 우리 브랜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내용을 담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교육이죠.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게 꼭 기술 교육이 아니라 서비스 교육, 고객의 맞춤 교육,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철학을 집어넣은 교육까지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이제는 단순히 혼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 서로가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프랜차이즈 오너가 잘 되는 것보다는 미용인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맞춰 나가면서 서로 윈윈 전략으로 같이 발전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저희 브랜드를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죠.
저는 물론 시골에서 태어나서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서 올라와서 여러 가지 고생도 해보고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미용을 시작을 했는데요. 미용을 시작하면서 제가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 가족 7남매가 전부 미용계에 뛰어들었어요. 물론 제가 셋째이지만 형님과 누나 그리고 동생들 전체적으로 다 뛰어들어서 지금은 저희 프랜차이즈 박준 뷰티랩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도 뭐 여동생이 나가 있지만 전 식구들이 지금은 미용인 가족 이렇게 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미용계에 뛰어들어서 지금은 가족 미용 군단으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있지요. 저는 그동안에 미용 생활을 쭉 해오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미용 교육 수준, 지금 전국에 전문가를 키운다는 전문대 미용학과가 있는 곳이 200여 군데가 되는데요. 교육은 전문가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저도 교육계에 좀 몸담아 보았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로 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전문가 부족으로 학생들에게 정말 전문가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못 하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해야 될 거는 교육 쪽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 파트에 좀 더 매진을 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미용 산업이 정말 우수한 인력이 미용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기초적인 시스템을 좀 더 전국적으로 우리 나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우리 미용 산업을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좀 지원도 해주고 기본적으로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미용 산업에 미용 서비스 산업을 좀 더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다면 그쪽에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요. 많은 미용인들이 지금 경기가 어렵다 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조금만 극복하면 전문가가 우대받는 시대가 올 거라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미용인에게 전달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에 이익을 담당하는 게 저희 목표이고 저희 꿈입니다. 가을을 건너뛰고 갑자기 겨울이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요즘 감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두는 확실한 재테크, 바로 헬스테크라고 말하는 건강 재테크겠죠. 이 저비용 고효율의 법칙은 사실 경제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나중에 투자할 거리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예방주사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여러 가지 인플루엔자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독감 예방주사 같은 거 미리 투자하신다면 적은 투자로서 높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로또, 일확천금에 대한 꿈이라고 하지만 이 건강만큼도 역시 그런 꿈을 이루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시면서 평소에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센 경제 매거진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